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과 관세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미국 대선 이후 달아오르는 첨단 테크 패권 경쟁이란 주제로 연합뉴스가 제1회 미래경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고 외신도 주목한 포럼인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나 아니면 안보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이번 행사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중 간의 경제 전쟁, 관세 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我想台湾跟南韩、日本，这个在亚洲的制造的这个产业里面，怎么样？也许过去竞争比较多，未来是不是有更多的合作，能够一起去面对这样的一个地缘政治的一个挑战？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심층 진단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 제1회 미래경제 포럼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모든 기기가 스마트화되고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50주년을 맞은 해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중 간 경제 전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무역 지형도 빠르게 바뀔 전망입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불확실한 글로벌 지형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 네,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미래경제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미 대선 달아오르는 첨단 테크 패권 경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합뉴스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미래 담론을 모색하고자 마련을 했는데요. 포럼의 발족과 앞날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제1회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강대국들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반도체 분야의 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정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배 질서를 결정하는 최대 요인이 이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미래 첨단 테크 경쟁 시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 연구계 학계가 함께 혁신 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혁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컴퓨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는 뿌리 기술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경제와 정치, 나아가 외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례없이 과감한 정책을 준중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래스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투자세 공제 제도, 또 2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이런 굵직굵직한 반도체 정책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훈입니다. 제1회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도체를 중심 주제로 주최하는 제1회 미래경제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각 세션으로 나누어서 저명하고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가운데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패권 경쟁과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AI 사회는 어떤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첨단 테크 지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역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기술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이지만은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외교안보 전문가가 보는 미국과 이제 비즈니스맨이었던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는 미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 기술에서 내세울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조선업, 선박은 중국하고 이제 한국.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어떤 인프라의 붕괴, 이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기술 경쟁, 기술 격차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 전쟁, 관세 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박 제조 능력은 중국의 선박 제조 능력의 200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선박 제조 분야에서의 강국인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또 우리가 관세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아니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더 내라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기지만, 근데 얘를 거꾸로 보면 우리 방산업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구나, 이런 시각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가 기술 패권 경쟁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커진다고 강연했습니다.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ther words, all AI progress depends not just on better algorithms, but better semiconductors. And this is why today, across the world, all of the major economies and major governments are focused on semiconductors in a way they've never been before. It's also why when you look at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emiconductors are at the center, not only because they themselves are an extraordinarily valuable 린흥원 대만 금주간 고문은 TSMC에 걸킨 이야기와 빅테크 간 경쟁 구도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那我先跟大家分享一下，全世界在过去这大概30多年的半导体的产业的一个变化。那我们看2023年，全世界这个营收最大的公司是台积电，将近700亿美金，690亿美金。第二名是 Intel， 第三名是三星。那台积电有什么挑战？那我想，刚刚我们提到台积电现在的挑战，其实我觉得也是有的哦。那第一个当然是它在美国、日本、德国都要扩厂哦。那这些扩厂其实每一个地方都是成本非常高的地方哦。所以这个
未来台积电的这种这个成本的提升，然后而且这些每个地方大家知道，半导体非常重要的是经济规模。那三星现在好像有一点点又很辛苦了。10几年前它很强大，可是现在它辛苦了。这个辛苦的原因是什么？我分析有几点。第一个当然是中国崛起之后直接竞争，那这些竞争很多都是跟三星是直接的竞争，不管面板，不管这个手机，不管是记忆体，很多的产业，这个中国都是直接竞争三星。第二个是在 AI 的产业的崛起之后，那这个因为 AI 的晶片越来越复杂，封装也越来越复杂，所以形成了就是台积电、辉达、NVIDIA 跟SK Hynix 的一个三方的联盟。那三星有一点被排除在外，因为它跟台积电有一点竞争。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과 협력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할 수 있는데 예전에 BCG 컨설팅사에서 하나의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다 자급자족한다. 사실 이 모델이 중국의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비용의 문제잖아요. 따져보면 선행 투자 금액만 해도 900빌리언 보수적으로 봐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만 해도 100빌리언 정도입니다. 반드시 협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5G, 6G, 차세대 통신망, AI, 자동차,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기반의 CSP, 클라우드 서비스, AR, VR과 같은 증강현실 이 모든 산업의 반도체 칩은 다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 칩을 단일 국가가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면 됩니다. 동일한 테크노드, 즉 3나노 칩으로 10개 만들어서 3나노 칩 10개를 쌓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8나노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SMIC에서 찍어오고 3나노는 인텔 대만 TSMC에서 찍어오고 5나노는 한국 평택 기흥의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와서 그 3개의 칩을 붙여서 원하는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칩넷 내지는 칩을 붙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표현합니다. 那三星电子呢，它在横向也扩充很多，垂直也扩充很多。它因为横向它产品线很多，它的每一个产品它也很多的零件系统、软体统统自己做。那这个是一个非常复杂的一个体系。那我觉得以现在的产业的竞争的状况来看，竞争是一件事情，但是合作可能是更重要的。所以我觉得竞合，我们常常讲竞合关系大家如果只想到竞争，没有想到合作，这个是有点恐怖的。那我想三星的组织规模很庞大。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기술 패권주의로 다시 리쇼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년 전에 우리가 반도체 제조 기술 강국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 글로벌 첨단 산업계의 한 축을 지지하는 기업의 비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다루는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사실 AI의 발전은 반도체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센싱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단기 장기 기억을 하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기억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사람의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R&D, 투자한 R&D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가올 AI 시대의 그런 제품들을 생각하면 이미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올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적인 강화, 컨텐츠적인 차별성들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자 창의성이나 마케팅, 어떤 문화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 어떤 인그리디언트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기관뉴스통신사가 개최한 제1회 미래경제포럼. 그만큼 첨단 산업과 반도체 기술이 현 국내외 산업 전선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고 본 포럼이 갖는 의미가 상당한데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퀀텀 점프 유전자를 되찾고 또 반도체 여군으로 활약하는 역사를 계속 써나가길 기대합니다.